자, 오늘 등비수열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 했었는데, 오늘은 등비수열,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 정도 진행하고요. 그 이후에 등차 수열의 합과 등비수열의 합 같이 섞어서 SN과 AN의 관계는 그 이후에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우선 등비수열이라는 명칭을 보면 당연히 용어 자체를 알아야 되겠죠. 저번 시간에 수열은 수의 나열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를 갖고 있다고 했고, 그 중에 특이한 이름으로 첫 번째 배웠던 게 등차 수열이었습니다. 등차는 일정한 차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좋다고 했고요. 그럼 여기 나오는 등비수열이란 당연히 말에 써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보면 같을 등자니까 같은 비는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수의 나열이라고 생각하면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겠죠. 근데 물론 얘 정의는, 등비수열의 정의는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하면 그거 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통된 비라고 해서 공비라고 부르고요. 기호로는 R을 이용해서 나타내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 하나를 지정해 볼게요. 일반적인 기호 AN이라는 수열이 하나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등비수열을 이루는 등비수열이라고 한다면 자, 첫 항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콤마로 항을 구분해주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가다 보면 n번째 항이 나오겠죠? n번째 항. 수열이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n번째 항에 우선 규칙성을 찾는 데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n번째 항을 보면 A1에서 A2로 가려면 일정한 수를 곱하여 수의 나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를 곱했겠어요? 공비인 R을 곱해 움직이겠죠. 자, A3로 이렇게 A3로 가려면 A2에서 A3 똑같이 R을 곱하겠죠. 근데 거꾸로 움직여 봅시다. A3에서 A2로 오려면 R로 나누거나, 맞아요? 거꾸로 움직여야 되니까. 또는 R분의 A, 역수를 곱하거나의 개념이겠죠. 자, 반대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거꾸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개념이고, 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이 맨 앞에서 한 이렇게까지만 한번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까지? 몇 배 해야 될까요? R 세제곱 배 해야 되겠죠. 됐죠? 자, 여기서 1이라는 넘버에서 4라는 넘버, 3개 차이 나는 넘버까지 갔을 때 R에 몇 제곱 곱하게 되고 3제곱 곱하게 되고, 그러면 이 다음 거 A5로 가려면 R에 4제곱을 곱하겠죠. 직관적으로 보면 이 항 넘버와 이 항 넘버를 뺀 거 거듭 제곱만큼을 곱한다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n번째 규칙성을 만들기 위해서, 자, n번째 항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R에 항 넘버를 뺀 것만큼 곱하면, 거듭적으로 곱하면 n번째 항이 되겠죠. 직관적으로. 4로 갈 때 1 작은 3거듭 제곱을, n으로 갈 때 1 작은 n-마일 거듭 제곱을 하면 a-n항으로 가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n번째 항의 규칙성을 하나 찾아서 일반항 an 공식을 하나 만들어 보면 첫 번째 항에서 곱하죠. 얼마를? R에 n-1제곱을 곱하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만들어지겠다. 입니다.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미정계수라고 생각되는 두 요소에는 뭐가 있어요? A1과 R이라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적인 일반항을 구하는 거고요. 물론 더 개념을 확장해보면 이런 게 있겠죠. AN번째 항과 AN번째 항을 나눴어요. 이렇게 나눴어. n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나눴어요.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R에 n-n제곱이 돼요. 자, 이유를 설명해 보면, 자, A의 m제곱, A의 n번째 항은 A1에 곱하기 R에 얼마예요? n-1제곱이겠죠. 자, n번째 항이 누군지 모르지만 얘는 A1 곱하기 R에 n-1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얘로 나눈다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는 약분돼 버릴 거고요. 밑이 똑같으니까 n-1에서 n-1을 빼게 되겠죠. 그래서 1은 없어지고 n-n이 된다. 야, 이게 우리가 항 넘버의 값이 주어졌을 때 공비 R을 쉽게 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 연립할 때 더하거나 빼는 그냥 연립방 정식을 그냥 풀었다면, 여기는 그 연립방을 풀 때 나누는 연립을 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자,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게 등비 수열이다. 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써볼게요. 뭐 A7 하나 잡을까요? 뭐 할까? 128 하나 해볼까요? A7이 128이다. 뭐 A3 하나 잡을까요? A3이 뭐 할까? 8 해볼까요? 8? 8 해봅시다. 너무 단순한 건데. 이거에 AN 하나 구해봅시다. AN. 됐죠? 자, 물론 원칙적으로 푼다면 이런 식으로 풀겠죠. A3은 누구야? A1의 R의 제곱이니까 걔가 8이고요. A7은 A1의 R의 6제곱이니까 걔가 128인 거죠. 두 개를 그냥 뭐 한다고요? 나눈다고요. 이게 기본 연립이라고 이렇게 나누는 게. 그럼 나누면 얘는 몇 분의 R의 4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2의 몇 제곱이고 3제곱이고 2의 몇 제곱이야? 7제곱이죠. 그래서 2의 4제곱분의 1로 맞춰놓은 거죠. 아까 전에. 그렇죠. 아주 신나네요. 그래서 R이 얼마가 나오고요? 2가 나오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틀린 거예요. 왜 틀렸을까요? 틀렸지 이거. 왜 틀렸을까? R의 제곱이 얼마고요? 2의 제곱이고요. 뿔만 아니에요. R은 실수라고 준다면. R은요? 뿔만 2입니다.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해? 이거 왜 예로 들었는지 알겠어? 근데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모든 항이 양수인이라는 멘트가 주어지면 R이 플러스 2만 되는 거고요. 그 멘트가 없다면 둘 다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 네. 됐죠? 그러면 A1을 구해보면 A1은 얼마일까요? 여기다가 그냥 뿔만 2 넣어봐도 되는 거지. 근데 R제곱이 얼마였으니까 이게 4였으니까 A1은 그냥 2인 거야. 그럼 A1은 2인데 A2는요, 그러면? 뿔 사이일 수도 있고, 마 사이일 수도 있다고. R이 2일 수도 있고, 마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 연립은 나눠서 연립한다가 기본적인 해석이 되는 거. 나눠서 연립한다. 등차 수열은 그냥 연립한다. 뭐 이런 개념이었죠. 자, 그럼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로, A1과 R을 연립할 때는 나눠서 연립한다. 뭐 이게 기본 흐름이었어요. 두 번째 가리킬 내용은 당연히 등비 중항이겠죠. 등차 중항에서도 등차 중항이 이웃한 세항과의 관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처럼 등비 중항도 그냥 딱 이웃한 세항과의 관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간격이 같다면 어디서든 그 곱이 일정하다라는 관계를 만드는 식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등비 중항의 일반적인 설명. 자, 우리가 A라는 항과 B라는 항과 C라는 항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물론 공비는 R자리입니다. 그럼 B에서 C로 가려면 얼마를 곱해 움직이니까? 공비 R을 곱해 움직이니까 C라는 애를 B로 나타내면 BR이 되겠죠? 됐죠? 자, A라는 애는 그럼 뭘까요?
일로 가려면 뭘 곱해 움직이니까? R분의 1을 곱해 움직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R분의 B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A랑 C랑 곱해 보세요. 얘랑 얘랑 곱하는 거야. 그럼 뭐 돼? B제곱이 되는 거야. AC는 B제곱. 즉 가운데항의 제곱은 양옆항의 곱과 같다가 등비중항식이죠. 됐어? 근데 얘는 이게 막 엄청난 의미를 담는 건 아니고 당연한 건데 얘를 확장해 보면 자, 뭐 항이 뭐 A, B, C, D, E, F, G 뭐 상관없어요. 막 있어도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봐봐. C하고 E를 곱한 것은 누구의 제곱과 같아요? D의 제곱과 같겠죠. 등비중항이니까 D제곱은 C 곱하기 E와 같다. 당연한 거야. 근데 여기서 1로 가려면 얼마를 곱해요? R 제곱을 곱했겠죠. 네. 여기서 1로 가려면 뭘 곱하겠어? R 제곱분의 1을 곱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누구와 누구를 곱해도 B와 F를 곱해도 누구랑 똑같다는 거야. D 제곱과 똑같다는 얘기야. 결국에 간격이 같은 얘네들 곱했을 때 그 값과 얘네들 곱했을 때 값이 어떻고? 같고 딱 가운데 거의 제곱과 같고 얘네들 곱해도 그 값이 같다인 거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운데 항이 꼭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봐봐. 얘네들 곱해봐봐. D하고 E. 곱한 값이 있겠지. 곱하면 얼마겠어? 그냥 D이지 뭐. 그쵸? D야. 얘네들 곱하면 D야. 근데 걔랑 같은 간격 한 칸씩 더 움직여봐요. C하고 F 곱해도 D야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해요? 여기서 뭐 곱해진 거고? R 곱해진 거고 여기서 R분의 1 곱해진 거기 때문에 얘네들 곱하면 D의 곱과 같다인 거라고. 그게 임의의 중앙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임의의 딱 가운데 어떤 애가 있다. 됐죠? 사실 뭐 이 개념은 기하평균 개념이긴 해요. 기하평균 개념. 우리가 등차 중앙은 산세평균 개념이었고 얘는 기하평균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긴 하지만 뭐 그거를 뭐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이 관계가 성립하는구나가 이웃한 세항과의 관계인 등비중항을 의미하고 걔를 이용해서 문제를 다루게 되겠죠. 네. 그런 거였어요. 자, 이제 지우고요. 세 번째로는 등비수열의 합 하나 설명하겠죠. 등비수열의 합. 자, 우리가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을 SN이라는 애는 중의적 표현이라고 했죠.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SN이라는 애 자체가 SN이라는 수열이라고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꼭 SN은 뭐 n항까지 합이야 라고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SN이라는 수열이라고 읽는 게 옳을 때도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마찬가지로 SN을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이라고 해봅시다 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이런 애들을 더하겠죠.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이렇게 더해질 건데 얘를 A1, A2 이렇게 쓰면 나중에 보기가 힘들어서 얘는 R을 이용해서 나타내 볼게요. A1의 R이 두 번째 항이겠죠. A1의 R 제곱 점점점 몇 항까지 합이니까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몇 배 해야 돼요. A의 1의 R의 n-1항까지 합이 n항까지 합이겠죠. 등비수열의 합은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은 칸을 다 뒤집어서 거꾸로 더하기라는 걸 했다면 등비수열의 합은 공비배를 뺀다라는 흐름으로 등비수열의 합을 증명해요. 공비배를 뺀다. 근데 이 공비배를 빼는 흐름의 SN 구하기는 나중에 문제풀이에 나오는 몇 급수의 풀이에서 엄청 중요하게 사용되죠. 몇 급수. 몇 급수가 뭐였을까요?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곱의 합이죠. 그러면 그 등비수열을 이루는 부분에 공비배를 뺀다라는 흐름을 가지고 있었지.
맞아? 기억나죠? 근데 그거는 문제풀이에서 반드시 사용되는 거고 그게 등비수열의 증명에서 이 흐름과 동일한 흐름으로 문제를 접근한다라는 문제풀이 스킬이기 때문에 걔는 외워서 풀 수밖에 없었어. 몇 급수. 자, 우선 얘를 더 들어가 보면 얘에서 공비를 R이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몇 배를 하겠어? R배 하겠지. RS에는. 그럼 얘부터 R배가 되는 거잖아. 근데 걔를 자리처럼 R에 대한 차수를 맞춰 쓰기 위해서 한 칸씩 밀어낼 거야. 그럼 얘다 R에 곱하면 뭐 돼요? A1에 R 되겠지. 얘가 한 칸 밀린 거니까. 다 R배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어? A1에 R제곱. 점점점 계속 가겠죠? 그럼 요 앞에 있었던 애는 여기로 오겠지. 걔가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이 생기게 되지. A1에 R에 M-제곱. 근데 여기서는 한 칸씩 밀렸잖아. 그럼 얘도 한 칸 밀려서 요 하나 더 생기지 않아? 그럼 뭐 생기겠어? 뒤에 A1에 R에 N제곱이 하나 생기겠지. 됐어? 그럼 얘 변변을 뭐 할 거냐면 뺄 거야. 공비배를 뺀다 흐름. 그럼 좌변은 뭐가 되겠어? 1 마이너스 아래의 SN은 됐죠? 자, 얘가 순차적으로 다 사라지잖아. 뺐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럼 맨 앞에 누구 남고? A1 남고. 맨 뒤에 뺐으니까. 마이너스 A1에 R에 N제곱인데 얘네들은 공통인수 무로 묶어주면 A1으로 묶어주면 A1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R에 N제곱 이게 되는 거죠. 됐어?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SN을 구한다 이거야. SN을 구하려면 우리가 양변을 누구로 나눠야 돼? 1마R로 나눠야 되잖아. 맞아? 1마R로 나눌 수 있어? 나눌 수 없어. 왜 없어? 등식의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눠도 되잖아. 근데 어떤 걸로 나눌 때만 가능해, 등식은? 0이 아닌 값으로. 그럼 1마R이 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 0이 아닌 확신이 있어야 나눌 거잖아. 그럼 얘가 1마R로 나눠진 경우에는 1마R분의 A1에 가로 열고 1-R의 N제곱이 되는데 그 경우는 R이 얼마가 아닌 경우야? 1이 아닌 경우.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에만 나눌 수가 있겠죠. 얘가 0이 아니어야지만 나눌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R이 그럼 어느 경우도 있겠어? 1인 경우도 사실 있지 않을까? 그럼 R이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R이 1이니까 첫 항이 A1이야. 그럼 둘째 항도 얼마야? 1배니까 또 A1이야. 셋째 항도 A1이야. 계속 A1이지. A1인 애가 몇 개 있는 거야? N항까지 합이니까. N개 있는 거잖아. 그러면 R이 1일 때는 N항까지 합은 뭐가 되는 거야? N배의 A1이 되겠지. A1을 N번 더했다 개념이니까. 이해가요? 자, 물론 이거는 의미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공비가 1인 거를 물어보진 않겠죠. 그쵸? 근데 이거를 케이스를 혹시나 나눠야 될 때는 얘를 사용하는 거고. 자, 여기 R이 1이 아닐 때 이 식을 1마R분의 A1에 1마R의 N제곱으로 써있는 이 식을 분모분자 마이너스 1 곱하면 이렇게 써도 되잖아. 몇 분의 R마 1분의 A1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위치 바꿔 이렇게 써도 되죠? 자, 이게 R이 1이 아닐 때 공식입니다. 자, 물론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 공식으로 무조건 뭐 해야 되는 아이고요.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의 의미에서 이 R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공비라고 읽는 거야. 얘가 그냥 R이 무조건 R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수열을 봤을 때 의미상으로 공비가 해석되는 R 값을 여기다 대입한다는 것뿐이야. 그래서 얘를 1마 공비분의 얘를 뭐라고 읽냐면 첫 항이라고 읽을 거고요. 첫 항 가로 열고 1마 공비의 얘를 한개수라고 읽을 거예요. 네, 한개수 N은 N 값이 아니고 항이 직관적으로 몇 개 있느냐의 한개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원리학계 배울 때 보면 공비를 구해서 공비 자리에 넣는 것뿐이죠. 한개수를 직접 세서 한개수 자리에 넣는 SN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그냥 달달달 1마R분의 A1의 1마R의 N제곱이라고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 그 각각의 자리에 공비가 들어가고 그 각각의 자리에 한개수가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었어.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 근데 여기서 왜 두 개로 쓴 거냐면 R이 만약에 1보다 작은 값일 때는 요 식에다 많이 넣죠. 왜? 양수가 편하니까. R이 1보다 클 때는 이 식에 많이 넣죠. 그래야 편하니까. 양수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개념의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그쵸? 당연히 외워야 되는 등비수열의 합까지 했어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했듯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에세이인 줄 알았을 때 AN 구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원리합계도 다음 시간에 잠깐 다룰 거고요. 됐죠?